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무역 협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중국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한 것이었는데요. 자, 일단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중국과 무역협정 초안을 마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정부 부처에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하지만 여기에 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커들러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무역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좋은 딜이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금 낙폭을 좀 만회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핵심 관계자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엇갈립니다.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그대로 보여줬죠. 앞서서도 보셨듯이 보잉은 떨어졌는데 캐터필러는 상승하고 무역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도 등락을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뉴욕 증시나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잘 벌이고 있다, 앞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중간 선거를 위한 이빨림, 사탕발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냥 또 하나의 승부수 카드를 던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역시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라고 해야 될까 이슈는 중간선거입니다. 자, 중간선거가 그전에는 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요소였는데 이번 중간선거는 특히 조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뉴욕 증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는데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는 다른 10월이나 11월보다 훨씬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데트릭 연구원의 이야기였고요. S&P 500 지수는 10월에 낮게 마감한 이후에 중간선거 이후 모두 10%가 상승을 했다.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등이 조금 더 컸다라는 역사적 수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중간선거에는 그동안 S&P 500 지수가 연초부터 10월까지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하다가 중간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는 좋은 상승률, 랠리를 보여줬다는 것이 그전에 중간선거가 있던 해에 계속 이어졌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 흐름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간선거 이후에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프라이즈 연말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애플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서도 특징주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자, 애플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가 일단은 6% 넘게 하락했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하루 하락률로는 2014년 1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애플이 최근에 5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주 연속 하락한 것도 20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애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 증권사 그리고 기관들이 이 애플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도 애플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의 팀롱 연구원도 역시 목표 주가를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러면서 애플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워렌 버핏에 대한 관심도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동안
애플을 꾸준하게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면서 워렌 버핏도 손실이 커지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이라든지 아이폰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애플이라는 브랜드와 애플이 이뤄가는 생태계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전에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과연 워렌 버핏의 전망처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런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최근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주가 이야기보다 제2본사를 어디에다가 선택할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본사 둘 도시를 찾고 있는 아마존인데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버지니아주의 북부 크리스털 시티가 유력한 제2본사로 선택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2본사 선정 과정에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크리스털 시티를 제2본사의 유치 도시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얼마나 빠르게 직원들이 이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또 어떤 빌딩에 본사를 둘 것인지 또 대중에게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여부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제2본사 유치 도시에 아마존은 향후에 다 5만 개의 일자리 만들고 50억 달러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 크리스털 시티가 아마존의 제2본사로 선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을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